자, 우리 앞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문제, 마무리 문제 풀어보고요. 오늘 실무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보죠. 네. 17번 문제부터인가요? 17번이죠. 392페이지. 네, 17번 문제. 20번 문제가 마지막이에요. 자, 17번 문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본다. 네,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거 하나 더 적어 놓으시라 그랬죠. 네. 공급 시기 이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으면 정당한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본다. 맞았습니다. 2번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음에 3번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의 경우에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므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그랬죠. 월 합계 세금 계산서. 예, 1여월이라는 것은 한 달 뒤에 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일 날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발급이다. 네.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보면은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이게 틀렸네. 3억 원 이상 따지는 건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법인은 3억 원 이상 이런 조건이 없어요.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 다음에 2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네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다음 달 10일이 아니죠.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 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다음 3번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있어요. 틀렸죠? 다음에 4번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다. 네, 옳은 것은 4번만 옳은 것이다. 다음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한 것이죠. 예, 어제 마지막 시간에서 우리 영수증에 관한 것까지 공부했죠. 1.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은 매입세 공제 못 받지만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용역이나 재화 같은 것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직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원래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원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신용카드에 따른 결제라든가 현금 영수증에 따른 결제를 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으로 쓸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면 여기 있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이런 이 부분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 어차피 공제 못 받아요. 그걸 볼 것도 없죠. 그러나 사업자, 예.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했다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거 결제할 때 요거 부가가치세액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가 꼭 보셔야 되겠죠. 1번은 맞았어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보기 2번.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요구하면 발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매업의 경우에. 네, 그래서 2번 답이 2번이 되는군요. 옳지 않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아요. 4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네.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최소한 이때까지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까지만 하게 되면은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기산이라는 것은요 시작일을 말해요. 과세기간 시작일. 그러면은 우리가 1기와 2기가 있으니까 1기에서는 1월 1일부터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2기라면은 7월 1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4번 맞습니다. 다음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에 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왜 1기부터 안 하고 합계액이 말이죠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1기부터 왜 안 하고 2기부터 왜 7월 1일부터 할까요?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기 6월 30일까지 이때가 이 기간을 우리가 의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직전 연도에 그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 그 이유는 말이죠. 우리가 2기가 언제예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예,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2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일이 날짜가 언제냐면은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하여. 그러니까 확정 신고가 끝나야 직전 연도 1기와 2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가가 결정이 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기부터 적용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간을 우리는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월 달부터 정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신고가 그 다음에 1월 25일이기 때문에 이미 1기는 지난 상태에서 전기 거를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그냥 그 사실을 모를 때 왜 다음에 1월 1일부터 안 하고 왜 2기부터 왜 7월 1일부터야 하면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2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뭐죠? 월 합계 세금계산서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거죠. 2번 맞았어요. 다음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발급 후에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나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예, 이게 지금 지연 전송인데요. 지연 전송. 지금은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다음 달 11일까지가 아니라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25일이에요. 25일.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음 달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25일이 뭐냐면 신고 납부일까지예요. 신고 납부일. 예, 신고 납부하는 날까지만 전송을 하면 지연 전송이 됩니다. 지연 전송. 예. 지연 전송. 근데 가산세가 틀렸어요. 공급가액의 0.1%가 아니라 지연 전송 0.5%. 0.3%? 0.3%? 우리가 지금 이게 뭐야? 우리 TAT 2급에는 가산세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거든요. 예. 우리 FAT 1급에서는 가산세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재에서는 그걸 찾아볼래요? 못 찾아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다음 교재에 받아볼 교재거든요. 이게 TAT 2급 교재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이 지연전송이죠. 지연전송 어디 있냐? 전자세금계산서 이거 아니고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전자세금 계산 네, 여기 있네요. 밝은 명세 전송 불성실. 전자세금 계산서 밝은 명세 전송 기한이 경과한 후. 자, 전송 기한이 언제예요? 다음 날까지죠. 발급 명세 전송 기한이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그런데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가 언제죠? 과세 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죠. 예. 그러니까 1기면 6월 25일이고 아니 7월 25일이고 2기라면 그 다음에 1월 25일. 예. 확정 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이게 바로 지연 전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의 0.3%. 네, 0.3%. 자, 밑에 거는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건 미전송.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를 정리하면 여기는 지연전송, 그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전송하는 것 의미가 없어. 그래서 미전송. 25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아니했다면 그건 미전송으로 봐요. 그래서 0.5% 세금의 0.5%가 아닙니다. 공급가액의 0.5%예요. 그 공급가액에 세금의 0.5%, 0.3%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공급가액이면 말이죠. 만약에 1억 원어치 세금 1억 원짜리 만약에 세금 계산서였다 그러면 1%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0.5%면 50만 원. 예, 50만 원 가산세 무는 거예요. 1억 원짜리 세금 계산서 만약에 미전송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지연전송했다 1억 원짜리 그러면 30만 원. 가산세 30만 원이다 이거죠. 1000만 원짜리면 3만 원. 네. 5만 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가산세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음 교재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 0.1% 이게 틀렸어요. 0.3%다. 그리고 이게 이 문제를 사실 고쳐야 돼요. 이게 11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달 25일까지로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25일까지로 고쳐야겠다. 아무튼 여기도 틀렸지만 요 뒤에도 가산세 부과율도 잘못됐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4번은 뭐냐?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수치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맞죠? 3번이 잘못됐다.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의 정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이 실기를 공부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기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교재에서 어디에서 안내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교재에 다시 3부 1장에 가보시면은요. 이 부분에 16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실습할 거고요. 이 더존 스마트 A I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은 회계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쓰는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 교육용 프로그램은 공짜기 때문에 많은 기능을 빼놨어. 실무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만약에 배포를 하면은 실무 프로그램이 안 팔리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험 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만 해놓은 것이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이고요. 무료로 다운로드가 돼요.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고, 여러분 시험을 볼 때도 이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는데 시험 볼 때는 메뉴가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나중에 여러분 시험을 앞뒀을 때 그 프로그램도 살짝 볼 텐데 뭐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고 위에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그 OMR 답안지 찍을 수 있는 그 메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시험장에서 쓰고 있는 시험용 프로그램이고, 교육용과 똑같이 메뉴도 배치되어 있다.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요, 홈페이지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at.kicpa.or.kr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는데요. 여러분 PC에는 이미 다운로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다시 여러분 다운로드도 다시 받고 설치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 백데이터라는 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치를 안 하겠어요. 교재 백데이터 설치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교재에 있는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교재 백데이터 설치는 이 사이트에서 할 거예요. 31i.com이라고 하는 우리 교재를 제작한 출판 회사입니다. 31i.com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 FAT 1급 연습을 할 때는 FAT 1급 교재에 맞는 백데이터를 설치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것만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를 직접 가셔도 되고,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가실 때 여기에서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상하탑 컴퓨터학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취업 정보에 자격 시험 접수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가도 됩니다. KICPA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여기다 링크를 해놨어요. 상하탑 컴퓨터학원에 또 상하탑 컴퓨터학원 아래에서 여기에서 그냥 가도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여기다도 링크 해놨어요. 그래서 취업정보에 자격시험 접수에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이 배너를 클릭을 해서 한번 하셔도 되고요.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사이트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데에는요, 회원가입은 필요 없어요. 회원가입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서 이제 시험 접수를 해야 되니까 아이디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될 때 사진 이쁘게 찍은 거 하나 스캔을 해서 준비를 해 놨다가 여기 회원가입을 미리 해 두세요. 나중에 시험 접수할 때 제가 여러분 보고 아이디 가르쳐 달라고 할 테니까 아이디를 저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사진부터 잘 준비해서 회원가입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다운로드 받느냐? 요 밑에 왼쪽 아래로 가보시면은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죠.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여기 몇 가지만 쓰시면 돼요. 뭐 학원이라고 해도 되고 학교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여기다 자기 이름을 살짝 입력해 주시고 자기 전화번호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예. 개인정보 요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1과 2가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누르고 싶은 거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확인하시는 겁니다. 뭔가 보안이 허용하지 않으면요 전부 보안을 허용하겠다라고 해 놓으시고요. 저장은 여러분이 저기 바탕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의 다운로드 위치라든지 그 홀더를 찾아서 여러분이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진행이 되죠. 시간이 좀 걸려요.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zip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은 그 파일을 엽니다. 열어서 허용해 주시고요. 압축을 해제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 아마 압축 풀기라는 메뉴가 오른쪽에 나타나는 사람, 왼쪽에 나타나는 사람, 저는 RGB니까 왼쪽에 나타나고 윈도우에서는 오른쪽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압축 풀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압축을 일단 해제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압축이 해제가 되면은 압축 해제된 홀더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exe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exe 파일이 이와 같은 압축 해제가 되면 zip 파일이 아니라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고 파랗게 생겼고 스마트 A, CPA 2019, 2019, 07, 뭐 해서 exe.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 exe 파일, 실행 파일을 그리고 얘를 눌러서 승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기존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PC를 처음 설치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설치된 PC에서는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라면서 지금 제거하시겠습니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여러분 설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예 해서 확인 눌러서 제거를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램. 그러면 이 작업은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는 PC에서는 이와 같이 제거를 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제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아까 그 exe 파일을 다시 실행해서 설치를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네, 조금 기다리면 이와 같이 제거했습니다. 제거 완료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완료 누르면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제거가 된 거예요. 다시 아까 압축이 풀렸던 그 확장자 exe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시는데 다른 거는 바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치를 진행할 때 다 OK라든가 네, 사용권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다음을 경로도 뭐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경로 두고 다음을 눌러서 설치하시는데 이미 설치된 데이터 파일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파일의 삭제 여부를 선택하신 후 설치를 진행하세요. 삭제하면서 설치하세요. 아예 깨끗이. 그래서 파일 삭제 후 설치는 그 기존에 설치된 데이터 다 지워지고 깨끗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설치가 완전히 100%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죠. 설치가 다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완료해서 완료 단추 눌러 주시면 설치 작업이 끝나게 되고요.
설치가 끝나고 실행할 때는 여러분 바탕화면에 어떤 아이콘으로 실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녹색으로 된 이 아이콘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청색으로 된 거 실행하면 안 돼요. 녹색에 I자가 그려져 있는 거. 또는 여러분 시작 단추 누르면 제가 시작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PC의 시작 단추 눌러보시면 이 아이콘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걸로 실행을 하신다. 그래서 실행을 해 놓게 되면은 더블 클릭 실행을 한번 예 단추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사용 급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FAT 1급으로 공부하니까 FAT 1급 해주시고 회사 코드의 그 돋보기를 눌러보시면 현재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웠기 때문에 다 지웠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워 놓으시고 회사가 없으니까 회사를 새로 만들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 설치가 끝나신 분은 이 회사 등록 눌러놓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회사 등록부터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죠.